우리가 방금 요런 함수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배웠었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제가 회사에 다니는데 하루에 하는 일이 요거를 10번 출력하는 겁니다. 하루에 하는 일 5단 10번 출력하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int 메인이 있고 이 함수를 알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요거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함수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나서 그 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메인에 호출만 했습니다. 호출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자, 이거 그냥 메인이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만 했습니다. 뭐 5번이든 10번이든.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5단만 계속 출력을 하는 건데 그게 하루 잘 안 보시죠? 뒤분 하루 평균 5단 로그가 한 1000건 정도로 늘어납니다. 상관없죠? 왜냐? 저한텐 함수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저한테 이제 5단 말고 6단 출력해줄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겁니다. 6단 한 번만 출력해줘 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복사해서 요렇게 한 다음 이거를 6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알아서 6단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6단을 출력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전과 같이 저는 프린트 단 6이라는 걸 만들어서 요거를 고친 다음에 요거를 안 쓸 이유가 없죠. 왜냐? 요것도 하루에 평균 요구가 6단 요구가 원래 한 건 뭐 2건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샌가 2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거 쓰겠죠. 안 쓸 이유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제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은 덕분에 편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단 출력해줘 라고 하면은 요거 출력하면 되고요. 6단 원하면 뭐 이런 거 해주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요구하는 단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뭐 6단 요구하는 게 2000건 이렇게 원래 2개 있었는데 뭐 어느 날은 16단 요구를 하고요. 또 어느 날은 55단 요구를 하고 어느 날은 1438단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1000건, 2000건, 2000건. 근데 이 요구하는 단이 매일 달라진다. 매일. 이제는 매일 달라지면은 이거를 매일 만들어야 될까요? 너무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단이 있으면은 그 단만 살짝 바꿔서 이 함수를 조금 효율적이게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자, 여러분 제가 잘 보세요. 이 프린트 5단 있죠? 이거를 100번을 출력하든 1000번을 출력하든 이거는 무조건 몇 단밖에 안 나오죠? 무조건 그렇죠. 5단밖에 안 나오죠. 왜죠? 단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좀 더 효율적이게 움직일 수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고정값인 단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만 보면은 대체 이게 무슨 단인지 모르겠죠?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요런 단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아직 우린 요런 게 뭔지 몰라요. 근데 눈치껏 봤을 때 얘는 몇 단 같나요? 5단. 얘는요? 뭔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7단 같죠? 얘는요? 19단. 이렇게. 그래서 얘를 좀 더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름 바꾸고요. 그 다음 여기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바뀌나요? 이것도 이름 바꿀게요.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거는 오류 납니다. 자, 이름만 똑같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함수의 이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보면은 여기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없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여기 안에 출력되는 값이 5단이 아니게 되는가요? 만약에 이거 오류 안 난다고 치고 실행되면 이거 몇 단 나오죠? 5단 나오겠죠. 왜냐? 이미 단의 값이 5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 고정값을 없애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체 단은 어디서 받아오냐? 바로 여기에 써놓은 값이 곧 단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프린트 단하고 소가로 안에 써있죠. 이거는 값을 주는 겁니다. 값을 주는 거를 우리는 인자라고 해요. 인자. 밖에서, 함수 밖에서 이 함수 안쪽으로 넘겨주는 값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를 이렇게 주면은 어디서 받냐? 똑같이 여기 소가로 안쪽에서 받습니다. 여기는 소가로 바깥쪽이죠. 여기 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소가로 바깥쪽에서 인자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자, 함수 안쪽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자, 얘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이제부터는 넘어온 인자에 따라서 이 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받는 이 변수 있죠? 얘 변수거든요. 변수입니다. 똑같죠? 우리 이렇게 쓰는 것도 변수고 이렇게 쓰는 것도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 안쪽,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구역 안쪽에 만들어지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거든요. 지역 변수. 얘도 일종의 지역 변수긴 지역 변수입니다. 근데 살짝 달라요. 왜냐? 얘는 여기에 인자값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역 변수라고 안 하고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는 지역 변수인데 그 중에서도 매개 변수라고 해요. 왜냐? 왜 매개 변수냐? 자, 매개 변수 역할은 함수 바깥쪽 값과 요 안쪽을 이어주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 뭐 A는 B의
매개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매개체. 그러니까 함수 바깥쪽과 안쪽을 연결해준다 라고 해서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값은 곧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단의 값은 이제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유동적이게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정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는 5, 하나는 9, 하나는 159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은 어떤가요? 이런 거 써줘야겠죠? 프린트 이렇게 해서 해야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센스입니다. 센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지금 하나는 5단, 하나는 9단, 하나는 159단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는 이 함수를 더 이상 고정값을 두지 않고 미정인 상태로 일단 변수를 둡니다. 그리고 어디서 정하게끔? 함수 바깥쪽인 여기서 정하게끔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제 아까의 그 5단 함수보다 좀 더 유연해진 함수죠. 왜냐? 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넘겨주면 넘겨주는 대로 그 단을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좀 더 유연해진 함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요, 타입 중요합니다. 여러분 5 정수인가요? 정수 맞죠? 9 정수인가요? 정수 맞죠? 159 정수인가요? 정수 맞죠? 자, 우리 인트 쓸 때 이 인트 정수를 의미하나요? 이렇게 쓰면 뭐만 들어갈 수 있죠? 단에는 인트. 이해되시죠? 우리가 정수를 넘겨주면은 이 안쪽에서도 정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넘겨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 리플에서 이게 조금 최신 버전이다 보니까 요거까지는 봐줘서 이렇게 나오는 걸 거예요. 근데 보시면 뒤에가 잘렸죠?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5를 넘겨주고 싶으면은 여기서 받는 것도 실수 형태로 받아야 됩니다. 플롯이나 버블도 실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넘겨준다 하면은 실수를 받으면 되고요. 인트로 넘겨준다 하면은 인트로 받으면 되고, 뭐 불린으로 넘겨준다 하면 불린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타입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인트면 인트, 더블이면 더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런 함수 덕분에 제가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날에는 5단, 어떤 날에는 6단, 어떤 날에는 뭐 22단 이런 식으로요. 얼마나 편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누가 9단까지 말고 나 한 19단까지 출력해 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구하는 게
여기서는 5단인데 뭐 2부터 9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그 다음 여기서는 뭐 3부터 7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여기서는 뭐 2부터 99까지 출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까지 케어를 할 수 있을까요? 요거까지 만약에 잘 보세요. 이것만 복사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요런 식으로 99는 너무 많으니까 한 18단까지 합시다. 자,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자, 그러니까 시작값은 고정합시다. 시작값은 그냥 1부터 할게요. 1부터 이렇게 시작값은 똑같은데 요것만 다른 거예요. 끝값만. 근데 이렇다고 해서 누가 1단부터 7까지 1부터 7까지 곱해달라고 해서 요거를 7로 바꿔버리면 누가 손해를 보죠? 아무 연관도 없는 얘네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지금 나는 18단까지 원했는데 나는 9단까지 원했는데 왜 7단까지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를 더 넘겨줄 겁니다. 어떻게? 얘는 9까지 출력을 하고 얘는 7까지 출력을 하고 얘는 이제 18까지 출력을 해줘 라고. 근데 여러분, 자 이제 넘겨주는 인자가 2개가 됐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 받을 수 있는 구멍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넘겨주면 2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int limit이라고 할게요. 리밋. 그리고 이제 여기를 살짝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바뀌냐? 넘어오는 값에 따라서 이 단위랑 리밋 값이 정해진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함수에는 이 소괄호 안에 인자라는 걸 넣을 수 있고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인자가 하나가 넘어오면은 하나를 받으면 되고 2개가 넘어오면은 2개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인자가 이 인자의 값이 많아짐에 따라서 함수를 좀 더 유연하게 변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쓰기는 어려워져요. 왜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많이 넘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만큼 이 함수는 더 유연한 함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래는 프린트해서 단 요렇게만 쓰면 됐던 거를 요런 식으로 쓰려니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인자들 매개 변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요렇게 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제 뭐 문제를 푸시면서 상황에 따라서 매개 변수 한 요정도 필요하겠네 하면서 넘겨주고 넘겨받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요런 건 안 돼요. 하나는 똑같은 이름인데 지금 함수는 하나밖에 없죠. 함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오류 나고 있죠. 너 하나 더 넘겨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받는 것도 2개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처음 거보다 훨씬 더 유연한 함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뭐 A를 만들게요. A 10.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즉 함수 안쪽에서 이렇게 만든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 그 다음 여기서 받는 변수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얘도 곧 지역 변수나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 지역 변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렇게 함수 바깥쪽에서 만든 변수가 있고요. 함수 안쪽에서 만든 변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의 수명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얘네 둘은. 왜냐? 자, 잘 보세요. 이 전역, 얘는 함수 바깥쪽에 있죠? 얘네는 여기 함수 안쪽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전역에서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근데 이 지역 변수는 자, 언제 만들어지죠? 이 함수가 시작할 때 만들어집니다. 요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없어지냐? 함수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 함수, 이 변수의 이 생명 주기는 여기서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 만들었죠? 여기서 A를 쓸 수 있냐? 못 씁니다. 왜냐? 이미 요 A는 함수를 만들고 끝날 때 같이 없어져요. 함수가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런 거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는 전역 변수라고 했죠. 전역 변수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 끝날 때까지 계속 살아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변수의 생명주기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전역 변수랑 뭐 지역 변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 변수는 함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만들어지고 함수가 끝나면 사라진다. 그리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제 사라진다. 둘의 수명 차이는 엄청나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 변수는 딱 그 특정 지역 안에서밖에 못 씁니다. 근데 전역 변수는 뭐다?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함수 배웠고요. 매개 변수 배웠고요. 인자 배웠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매개 변수 아닙니다. 얘는 인자예요. 인자.